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메 전라도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네. 자, 백신 1차 접종이 착착 예방 접종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집단 면역에 지금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네. 광주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네. 다행히도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에 그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일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또 발표가 됐는데 네. 5단계였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4단계로 지금 줄이게 됐고요. 사적 모임 금지 기준도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1일부터 지방은 모든 제한이 없어지고요. 수도권은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다가 15일부터는 8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힘드셨을 텐데 466일 만에 이렇게 조금은 풀어진 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자율과 책임 하에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 생활 방역 수칙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616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진과 함께 시청 소감 보내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알아야 될 뉴스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철저한 책임 규명을 지시했죠. 경찰이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거업체 한 곳에 증거인멸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련자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네, 이들은 지난 13일 다원 ENC 대표의 사주를 받아서 한 명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또 한 명은 증거인멸을 시행했습니다. 이 서울 본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교체해서 계약과 관련된 정보들을 없앴고요. 또 이러한 행위가 찍힌 사무실 CCTV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엄정한 책임 그리고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반면 교사로 삼길 기대해 봅니다. 네, 현재까지 불법 하도급 또는 계약 관련 비위로 입건된 사람이 9명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증거인멸 관련자가 2명, 총 11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하청 과정의 이면 계약과 위법성 여부, 부정 청탁 정황, 그리고 리베이트 의혹 등을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철저한 책임자 처벌 없이 슬그머니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난달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광주 경찰이 한 달여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오늘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헬멧을 안 쓰시거나 혹은 한 킥보드에 둘이서 나란히 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승차 정원 위반, 중앙차로 침범, 음주, 무면허 등인데요. 경찰은 지난 한 달간 총 794건의 위반 사항을 계도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반이 넘는 452건, 56.9%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걸렸고요. 인도 주행이 186건, 승차 정원 위반이 64건 등이었습니다. 네. 단속 사항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네.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헬멧이 없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좀 마련을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도 기간 중에 사고가 계속됐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가 주행 중에 넘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달 13일에는요, 광산구에서 또 운전자가 주행 중에 넘어져서 안전모를 역시 착용하지 않았는데 크게 다쳤습니다. 범칙금을 알려드리면 차로 위반이 10,000원, 헬멧 미착용 2만 원, 그리고 무면허 음주 10만 원인데요. 말씀드렸듯 단속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관련 법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올 시즌 광주 FC가 꼴찌라는 성적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광주 FC는 지난주 토요일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경기 막판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1대1로 무승부를 이뤘는데요. 올 시즌 4승 3무 12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쉽게 지는 경기가 없이 선수들의 투혼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관중들이 뜨거운 응원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관중들도 많이 오는 거잖아요. 평균 관중 수가 1,200명 정도 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경기에서는요, 이 광주 축구 전용 구장에 1,364명이 입장을 했고 올 시즌 평균 관중 수가 1,28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장을 했지만 시설은 가장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 것을 감안하면 이 뜨거운 경기 내용이 관중들을 부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프로스포츠는 선수들의 연봉이 또 선수 실력의 바로미터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광주의 연봉 총액이 K리그 1에서 가장 적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광주의 연봉 총액은 45억 2천만 원 가량이었고요. 1인당 연봉 액수가 평균 1억 1,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리그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전북 현대 1인당 평균 4억 3천만 원의 연봉을 주는데요. 전북 연봉 총액의 27%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쟁쟁한 골리앗 기업 구단들 사이에서 광주FC 다윗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광주FC 김호영 감독은 나이와 경험을 가리지 않는 무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는 광주 FC가 기회의 땅이래요. 네. 본인의 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잘해서 이제 또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 사연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또 기회의 땅으로 인식해서 우리 광주FC로 오고 있는데요. 캡틴 김원식, 김종우, 그리고 골키퍼 윤보상에 이어서 금호고 출신 신인 허율 선수까지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적과 관계없이 우리 광주FC 팬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FC 화이팅입니다. 네. 네, 오늘 유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악갱이 대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지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주위에 그 길고양이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번식을 네.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애기 고양이들이 네. 울고 있나 봐요. 네, 유기된. 맞아요. 그래서 이 아기 고양이 대란을 악갱이 대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네. 지하 주차장에 아기 고양이들이 엄청 늘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항상 차 탈 때도 확인을 하고 타곤 하는데 야. 길을 가다가 이런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박지선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박지선 리포터. 우리 함께 행복하자. 요즘 골목골목에서 야옹야옹 길고양이들 많이 마주치시고 소리도 듣고 계시죠? 자, 우리가 평소에 많이 마주치는 길고양이 얼굴은 많이 보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 이곳 동구에 위치한 광주 캣맘 협의회 입양센터를 찾았습니다. 자, 이곳으로 왔더니 지금 보호되고 있는 수많은 고양이들을 바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설도 깔끔하고 좋은데 자,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만나서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다. 아우, 정말 귀여워요. 네, 카라예요. 네, 카라야 안녕. 아, 여기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먼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예, 저희 협회는 기본적으로 유기묘, 길고양이 구조 및 구호, 그리고 입양과 TNR 사업, 그리고 급식소 관리 이 등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TNR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TNR 사업이 뭔가요? TNR은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길고양이를 이제 포획해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제자리에 방사시키는 사업입니다. 아, 중성화 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 그러면 한 해 그렇게 구조를 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고양이들이 몇 마리나 될까요? 광주시에서 지금은 한 해 약 2,000마리 정도를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어요. 아, 2,000마리 정도 네네. 구조해서 지금 중성화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TNR 사업? 예, 이제 중성화 수술 TNR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최선의 정책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그 효과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개체수 조절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그 중성화되지 않은 암고양이가 내는 발정음, 숫고양이 영역 싸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성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민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1년에 두세 번 이제 출산하는 암고양이들의 이게 삶의 질도 이제 좀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 좋네요. 이게 네. 아무래도 관리가 어려운 길고양이들인데 무분별한 번식도 막고 사람들의 그 불편함도 줄일 수 그렇죠. 있는 사업. 아,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네네. 하니까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네네네. 지금 안고 있는 그런 고양이도 예. 중성화 수술이 완료가 된 건가요? 중성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대부분 이제 왼쪽 귀를 약간 커팅을 하고 있어요. 수술한 다음에 0.7에서 0.9cm 정도. 네, 그걸로 이제 중성화 표식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좀 네네. 티가 나게 좀 네네. 표시를 해두고 계시는군요. 네네. 아니, 근데 유독 요즘 들어 이 골목골목에서 아기 고양이를 많이 마주치고 있거든요. 네,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럼 아기 고양이가 구조된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그 2마리 네. 자묘가 2개월 된 자묘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네. 있어요.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에 또 이제 들어와서는 다 이렇게 또 성장한 성묘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요즘 또 유독 아기 고양이들을 길 골목에서 마주치고 가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어머, 안쪽에 들어왔더니 귀여운 아기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어쩜 좋아. 애들이 놀랬어요. 아이고, 네. 애기들이 갑자기 고양이 흉내내는 사람만 와가지고 보니까 좀 놀란 것 같은데 네네. 몇 개월이나 됐나요? 2개월 정도 된 애들입니다. 야, 2개월 된 아기 고양이가 지금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 골목골목에서 아기 고양이 이렇게 마주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대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길고양이 아기 고양이들을 많이 보시면 우선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무슨 집으로 데려가신다든지 아니면 구청으로 바로 신고를 해서 보호소로 입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엄마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생이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시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냄새를 남긴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애들이 이제 위험한 곳에 있다 싶으시면 비닐 장갑 등을 낀 손으로 옆에 근처 좀 한적한 곳으로 가까이 옮겨 놓으시는 것이 일단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무턱대고 다가가거나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주의할게요. 예. 네네. 너무 귀여운 마음에 저도 네. 불쑥불쑥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실 수 예. 있어요.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아기 고양이들 또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그 길고양이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조금 이렇게 또 비추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네, 이제 싫어하는 것도 이렇게 저희가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 취향, 이게 성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길고양이는 이제 저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길 이의 이웃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그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이제 사람들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곳이 입양센터인 만큼 이 고양이 너무 귀여워서 함께하고 싶다, 입양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이제 해주시자면요. 네, 그 입양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열려 있고 광주시에서 입양을 하실 수 있는 곳은 광주시 동물 보호 광주시 동물
보호소가 있고 네. 보호소가 있고 이제 저희 같은 협회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입양 신청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저희는 그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그 전에 충분히 내가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입양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했는지, 평생을 같이 반려를 할 수 있는지 등등을 고민을 하시고 나서 입양을 결정하시면 최대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길고양이에 대해서 몰랐던 게 많은데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귀여운 마음에 불쑥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하고서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반려동물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고민과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처럼 이 길고양이를 대한다면 불편한 시선보다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광주 캣맘 협의회 입양센터에서 박지선이었다. 우리 함께 행복하자. 냥. 네, 조금 전에 그 캣타워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는 네. 제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포즈.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네요. 네. 주위에서 혹시 이렇게 유기견이나 뭐 유기묘 특히 아기들이 있었을 때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불쌍해가지고 데려온다거나 그러면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모성애가 강해서 주위에 어미 고양이가 지켜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지켜본 이후에 꼭 관할 담당 뭐 구청이라든가 팀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길에서 태어나서 길고양이가 된 고양이들도 문제지만 네. 무엇보다도 유기가 돼서 길고양이가 된 고양이들이 참 문제잖아요. 저도 반려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참 가족을 버린다는 게 사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고양이를 비롯해서 강아지 또 다른 동물들이 유기되고 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시청 동물복지팀 김정남 팀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 유기동물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광주 지역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 또 종류 어떤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5년간 16,900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는데 개가 54%, 고양이가 45%, 연평균 3,380마리가 발생하고 있고 일일 평균 9마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을 대비하면 작년에 36%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네. 네, 점점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사육 인구와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귀여워서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이렇게 맞아요. 반려동물을 함께 하지만 이게 처음에 데려올 때 책임감을 정말 가지고 데려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신경 쓸 게 정말 많거든요. 가다가 이제 또 힘들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구청의 담당 동물부서에 신고를 하면 동물구족 포획단에서 개와 고양이를 포획해 갑니다. 네. 개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소가 돼서 주인 찾는 공고를 거친 후에 이 새 반려인에게 입양이 되거나 또 길고양이는 이 구조 후에 중성화 수술한 뒤에 재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포획된 유기동물들이 다 뭐 원래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반려인을 만나면 좋겠지만 모두 그렇진 않잖아요. 나머지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을 찾는 경우가 16%고 입양되는 경우가 30%, 질병사하는 경우가 45%, 인도적 처리가 9% 정도 되겠습니다. 네. 광주시에서도 유기동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버려진 유기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도록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길고양이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장형 그 칩 같은 것도 네.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더라고요. 마리당 네. 얼마씩. 맞아요. 네. 모두 오매전라도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소식들이죠. 네. 이 유기동물들이 원래 주인을 되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말 좋은 반려인을 만나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기동물을 입양했을 때 혜택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한 마리당
2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용이라든가 진료, 중성화 수술비까지 확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많이 신청 바랍니다. 네. 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또 반려동물, 반려인 뭐 이분들을 위한 또 혜택도 있다면서요. 복지 혜택 같은 거.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네.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현재 남구에 설치 추진 중에 있고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운영 지원을 광산구에 2개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와 동물보호 캠페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1인당 3만 원, 최대 9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반드시 실시해서 반려동물과 일상의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혜택 같은 것도 있고 복지 같은 정책도 있으니까 꼭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반려동물을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갈 땐 키우려고 할 땐 정말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광주시청 동물복지팀의 김정란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였습니다. 네. 이 하지에는 사실 하지 감자 또 먹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처럼 날이 이렇게 더울 때는 뜨끈한 감자보다는 이게 더 끌리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름철 달아난 입맛 찾아준다는 국수 맛보러 가보시죠. 입맛이 없어도 술술 넘어가고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국수.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이 계절이 진리인 국수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또 뭘 해먹나 고민 중이시라면 가볍게 먹기 좋고 질리지 않는 음식 뭔지 아시겠죠? 경남의 맛 오늘의 메뉴. 간편하기도 하고 비도 오고 따끈한 국물 생각나기도 하고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국수 전문점입니다. 대표 메뉴로는 물국수, 냉국수, 비빔국수가 있고 그리고 박꼬지 김밥과 박꼬지가 들어간 요구초합을 함께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국수 분업이 확실합니다. 저는 김밥, 남편은 국수, 딸은 고명을 담당해요. 국물이 끝내줘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는 자부심 가득한 육수 매일 2번씩 끓입니다. 저희 집은 멸치 종류가 4-5가지가 들어가고 각종 야채를 넣고 5시간 정도 진하게 우려냅니다. 야, 사골처럼 오래 끓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육수가 진한 게 포인트입니다. 2-3시간을 끓여서는 비린 맛을 잡지 못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적정 시간이 5시간입니다. 공들여 탄생한 보약 같은 육수 원하는 만큼 드시라고 주전자 채로 나갑니다. 시원하다. 또 국물 자체가 맛있으니까 주전자로 따로 좀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물을 미리 부어주는 것보다 따로 저희가 먹고 싶은 만큼 따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네. 국수하면 육수만큼 중요한 면발. 소화가 잘 되는 치자면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죽면을 사용하면서 5분에서 7분 정도 끓입니다.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항상 이 쇠물로 끓여요. 그래야지 더 깨끗한 국수가 더 맛있게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쇠물로 항상 국수를 끓입니다. 누가 국수를 간편식이라 말했나? 비빔국수도 인고의 시간이 녹아 있는데요. 새콤달콤하고 다른 곳과 다르게 그 콩나물 장아찌가 들어가서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비빔국수 같은 경우는 상추, 깻잎, 오이, 김가루, 그다음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콩나물 장아찌가 넣어갖고 식감이 더 맛있게 살렸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됐다면 새빨간 옷으로 중무장할 차례.
비빔국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양념장이겠죠? 이 양념장 비법이 있습니다. 보름 이상 숙성이 돼야지 더 맛있는 비빔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그냥 저희 비법이고 나머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국수 나왔습니다. 여름엔 옹국수보단 냉국수. 같은 물국수지만 둘은 살짝 다릅니다. 고명 종류는 같은데 각각 올리는 양이 조금 다릅니다. 물국수 같은 경우는 부추 양이 많고 단무지가 적고, 냉국수는 부추가 적고 단무지가 많이 들어가고, 냉국수에는 참기름이 들어가는 게 좀 특징입니다. 차가운 육수에도 비린 맛이 없는 건 바로 참기름 덕분입니다. 국수 가는데 빠지면 또 섭섭한 김밥도 있는데요. 먹어봐. 조금 진한 맛의 국수와 막 짜지 않은 김밥이라서 둘이 조화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닭꼬지만으로 맛을 낸 김밥과 유부초밥, 국수만으로 살짝 아쉬운 속을 가득 채워줍니다. 국수집이 하고 싶어 3, 4년 연구 끝에 국수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기 위해 노력하겠고, 저희 집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맛있게 드시고 배불리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겨움과 넉넉함이 가득. 오랜 버처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국수로 한 끼 즐겨보세요. 예, 저는 진짜 국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예. 항상 국수 먹으러 가면 네. 비빔국수를 먹을까, 국물국수를 먹을까, 뭐 뜨거운 걸 먹을까, 차가운 걸 먹을까 고민을 하죠. 고민하시나요? 그러면 다 시킵니다. 그냥. 그렇죠. 왜 고민하는 척 하셨어요? 다 먹는 거지 뭐. 담양에도 그 국수거리가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가면은 멸치국수, 비빔국수, 계란까지 같이 시켜서 나눠 먹어야죠. 예, 유명한 데는 이제 지읒국수, 네, 그리고 그렇죠. 제가 자주 가는 뭐 쌍디귿국수. 네. 그 외에도 담양 그 국수거리 관방제림 쪽으로 가면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여름에 가서 보면은 또 그늘 네. 아래서 한 그릇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또 하나는 또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국수 중에 하나가 대명사죠. 콩국수. 그렇죠. 빠질 수 없죠. 제가 지난주에 콩국수를 한번 먹었다가 네. 주말에 제가 직접 콩물을 만들었어요. 네, 우리 콩을 사다가 직접 제가 시장에서 만들었어요. 사다가. 네, 성공했어. 와, 성공하셨나요? 아, 이거 어떻게 지금 혹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맛본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나요? 저만 먹었어요. 그럼 객관적인 맛에 대한 평가는 네. 네. 나는 맛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제가 먹어보고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이번엔 제철 채소하고요. 또 제철에 나온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입맛도 없고 매일 피곤하다고요? 아하, 이를 어쩌나.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겠군요. 프랑스 황실에서도 즐겨 먹었다는 건강 채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아니고. 채소 중에 귀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길쭉한 모양의 푸릇푸릇한 색깔로 식욕을 돋우는 이것.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즐겨 먹었다는 건강 채소. 아스파라거스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찾아간 곳은 정선군 인계면. 요즘 이곳엔 귀족 채소라 불리는 아스파라거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힘차게 쭉쭉 뻗은 싱싱한 줄기. 가느다랗지만 자연의 기운을 듬뿍 머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스파라거스 제철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왔거든요. 이게 다 아스파라거스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오. 저희가 키우는 아스파라거스예요. 이 아스파라거스의 정확한 수확 시기는 언제가 제일 좋나요? 강원도는 날이 좀 추워서 한 5월부터 8월까지 수확을 하거든요. 근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수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아스파라거스가 하우스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저희가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여기 정선에서는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지원금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나온 지원금으로 여기 이 자리에 하우스를 지었었는데 시설 하우스를 좀 지었는데 올 3월에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그 폭설 때 아스파라거스 하우스가 같이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어쨌든 이 하우스가 없어서 슬프지만 네. 그래도 그 덕에 더 향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그렇죠. 또 재배를 할 수 있는 자연의 그쵸, 빛과 그쵸. 바람 고지곳대로 맞고 자란 아스파라거스는 다른 작물에 비해 비교적 재배하기 쉬운 편인데요. 한 번 심으면 15년 정도 수확이 가능해 효자 작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선이잖아요. 네네. 정선의 아스파라거스 어떤 점이 장점이다.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정선은 일교차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길이가 많이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지만 그만큼 내실을 단단하게 하고 있고 색이나 향 같은 것도 조금 더 진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아스파라거스는 네. 어떤 건가요? 좋은 아스파라거스는 딱 요런 게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게 네. 딱 좋은 아스파라거스다. 네. 아, 오늘 저기 죄송합니다. 저 배경으로 네. 좀 사용하겠습니다. 잘 나와서. 이게 왜 좋은 아스파라거스인가요? 이 머리 쪽을 크라운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이게 나중에 자라면 이렇게 잎처럼 피게 돼요. 네.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네, 이게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오. 이게 잎이 피지 않고 크라운이 잘 오므려져 있고 뭐 굵기는 상관이 없어요. 굵든 얇든 맛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또 이렇게 얘기만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일을 좀 그쵸. 도와드려야죠. 너무 필요했습니다. 이거. 꺾는 거는 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잡고 손으로 꺾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꺾으면 네, 된다고요? 이렇게 꺾으면 돼요. 꺾어보세요. 이게 되게 불안한데 이거? 네, 알겠어요. 보세요. 아, 네. 이렇게? 네. 그쵸, 그쵸. 좋아요. 요 정도 어때요, 요 정도? 요 정도 좋아요. 요 정도 딱 지금 좋죠? 보시면 이렇게 손 한 뼘 해보세요. 네, 한 뼘. 이게 한 손이 좀 작아요. 20. 둘이 손이 똑같네. 똑같아. 요즘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30cm 정도 아, 머리까지 자란 해서? 것들만 꺾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것들은 아직은 어리니까 네. 얘네들도 나중에 이만큼 컸을 때 꺾죠. 이렇게? 그렇죠. 잘 그렇죠. 꺾으시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위가 있어요. 수학 가위가. 수학 가위로도 잘라보고 이렇게 다 해봤는데 수학 가위로 하게 되면 방금 꺾으실 때 만지실 때 느낌이 이건 좀 말랑말랑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좀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가위로 자르면 그런 거 없이 질긴 부분이 아무래도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손으로 했을 때 그런 좀 감각이 더 오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거를 고객님들 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손으로 본격 일손 돕기에 나선 리포터.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자란 아스파라거스를 보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 봅니다. 와, 얘는 되게 두껍다, 근데. 이런 거는 보세요. 진짜 두껍죠?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그런 게 딱 씹었을 때 이제 채즙이 체질. 이거 먹어도 돼요, 지금 근데?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네. 갓 수확한 아스파라거스의 맛은 어떨까요? 생으로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 저희도 진짜 말씀하시는 채즙이 네, 안에 딱 씹었을 때 겉은 살짝 질긴데 맞아. 안은 씹으면은 입안에서 채즙채로 이렇게 샤르르르 녹아서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죄송한데 이분들 두 분 다 보리는 것 같은데. 아니, 보리는도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라색인데 이거? 맞아요. 보라색 아스파라거스가 있어요? 네, 보라 아스파라거스예요. 이거 제가 꺾어봐도 돼요 지금 그러면? 그럼요. 꺾어보세요. 얘는 느낌도 표면 느낌도 좀 다른데? 그죠. 이 색깔 차이 보이시나요? 예쁘죠, 보라색도. 아니 보라색은 진짜 너무 예쁜데 그냥? 그죠? 네.
다행히도 여러분 속살은 똑같습니다, 색깔이. 네, 속살은 색깔이 똑같아요. 보라색 아스파라거스는 초록색 아스파라거스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고 단맛이 조금 더 나요. 그리고 영양 성분이 그린색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스파라거스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살짝 익혀 먹어야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양한 요리로 즐겨볼까요? 열심히 일한 자,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아, 근데 진짜 와, 한상 거하게 차려주시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아니. 제가 오늘 아스파라거스에 그냥 살짝 녹아들 것 같거든요. 네. 야, 이거는 사실 아스파라거스 하면 대표 메뉴 아니겠습니까? 맛이 대표 없을 메뉴. 수가 없어. 네. 대표 메뉴. 이거 구우실 때는 꼭 시작점을 밑으로 해서 먼저 구워주셔야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우, 이 소리. 자글자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우리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잘 꾼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거 다 구워졌는데요. 요거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향이에요. 한 번에? 대박이야. 잘 구워졌나요? 아니, 부업으로 하세요? 아니요. 아,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베이컨의 이 짭조름함과 아스파라거스의 이 상콤함이 결합이 되면서 정말 입 안에서 지휘를. 보기만 해도 시원한 아스파라거스 콩나물국은 과음한 다음 날 숙취 해소에 최고인데요. 이외에도 밀가루를 입혀 전으로 먹어도 맛있고 어묵과 함께 볶아주면 밥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 풍부한 맛과 영양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강 채소. 지치고 피곤한 요즘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활력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Trying to run that game, made it sound so sweet when they say my name. I say, boy, stop, run it back. You can talk that talk, but can you play that sax?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우리옷 한산모시의 멋을 느껴보고 지리산 치유의 숲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서천군 한산면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여름 더위를 식혀줄 한산모시인데요. 사람들이 한산모시를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시 공예마을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이 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사람 키만큼 자란 이 풀은 무엇일까요? 짜자잔! 여러분,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요, 이 풀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시랍니다, 모시. 제가 모시 송편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줄기로 된 거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3번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지금이 딱 첫 번째 수확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생겼었어요. 모시는 우리 조상 대대로 이용되어 온 직물로 모시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 사용합니다. 특히 한산생모시는 가늘고 섬세해 임금님께 진상하기도 했는데요. 색색의 고운 빛깔로 지어진 모시옷의 매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 시원하겠다. 사실 제가 모시하면 어르신들만 입는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모시 잠옷 입어봤거든요. 그거 하나면 여름날이 무섭지가 않아요. 얼마나 시원한데요. 전시관에선 그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모시를 째고 삼아 한 필의 옷감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시 대명사로 불려온 한산모시, 자랑스러운 우리 옷이죠. 우리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산 쇠모시는요, 이 지역의 한산의 이 인근의 금강과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요, 또 이구의 기후, 토양, 이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가늘면서도 질긴데 아름답고 부드럽고 곱다는 거죠. 그리고 입었을 때 편하고 시원하고 가볍고.
아름다운 한산 모시를 눈으로만 볼 수 없겠죠. 모시 공예마을 곳곳을 거닐며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예스러운 멋이 넘치는 초가집에선 미니 배틀을 이용해 직접 한산 모시 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귀여워라. 아, 요것도 배틀 맞죠? 예. 아, 제가 체험관에서 봤던 배틀은 요거 한 10배 되는 것 같았어요. 이만큼 컸었는데. 예, 이건 체험용으로 나온 거예요. 체험용으로? 그럼 딱 저 같은 사람한테 딱이네요. 네, 맞아요. 요거 근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상아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방문객 누구나 가능한 미니 배틀 체험. 위아래로 날씨를 벌리고 시실꾸리가 담긴 북을 좌우로 엮어가며 모시를 짜봤습니다. 한 필의 모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어머니, 저는 이거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어머니 진짜 만드시잖아요. 네, 진짜 만들어요.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죠. 일주일 내지 열흘 걸려요. 일주일에서 열흘? 네. 한 필 잘라면. 그렇게 걸려서 만든 옷을 주변에 선물도 한번 해보셨어요? 예, 했죠. 누구한테요? 올케 언니도 하고 우리 신우대도 하고 그랬어요. 그 귀한 거를 그럼 모르고요. 네? 받으시면은 반응이 어때요? 네, 좋다고죠. 선풍기가 따로 없어요. 에어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입으면. 필요가 없어. 모시 하나면 된다. 예, 예. 이번엔 곱디고 온 모시 옷을 만나볼까요? 곱다 고와. 아우, 들어오자마자 눈이 환해져요. 여기 보세요. 저고리, 반지꼬리, 버선. 헉, 요거를 다 실로 한 땀 한 땀 바늘로 만든 거잖아요. 어머, 정성이 대단하다. 한산모시로 지어진 한복과 소품들이 정말 근사한데요. 모두 손바느질로 완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손목이 좀 허전해요. 아, 여기에다 뭔가 예쁜 게 탁. 그래서 우리 공방에는 예쁜 오색 팔찌가 있어요. 그래서 오색 팔찌로 해서 본인의 체형에 따라서 다 골라가지고 만들어서 체험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서. 예쁜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한번 차면 서천 멋쟁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실 중에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여기에 어울리는 매듭도 준비해봅니다. 얘를 이제 여기다 낄 건데 여기 자세히 보면 양쪽에 구멍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들어가니까 이 기구를 이용해서 낄 거예요. 코바늘에 매듭을 끼운 뒤 실을 통과시켜주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 바느질 솜씨가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팔찌 하나를 뚝딱 만들었는데요. 파란 하늘을 닮은 나만의 팔찌. 한산모시 팔찌 덕분에 손목이 더 이상 허전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차고 서천 시내에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좀 덥네요. 어때? 예쁘죠? 서천 한산모시 공예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만나볼 차례. 하얀 우유와 푸른 모시로 만든 모시 라떼와 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 우리 서천의 대표 특산물인 한산모시가 들어간 라떼 그리고 크레이프 케이크. 보기만 해도 예쁜데 그 요즘에 유행하는 올리브 그린 색깔 아시죠? 또 이게 그냥 그린이랑 달라요. 그런 색깔이고 비주얼은 약간 말차 라떼 비슷한 느낌인데 맛은 어떨까요? 모시 공예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느라 목도 마르고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모시 라떼 한 잔과 크레이프 케이크 덕분에 행복해집니다. 은은한 모시향이 입안에 감돌면서 긴장감이 사르르 돋더라고요. 쑥 아시죠? 쑥 향은 없는데 쑥이랑 그 녹차 그 사이에 중간 맛이 있어요. 이렇게 풀 맛이 쌉싸름하게 나면서 이 목남김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맛있고요. 그리고 이게 카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와서 같이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국내 유일의 천연 해송림이 있는 해리산 자연휴양림을 찾았습니다. 그넓은 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숲안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는데요. 맑고 푸르른 풍경이 반겨주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좋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이 저수지 물빛에 반짝이는 이 햇빛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나무 보기만 해도요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이 됩니다. 힐링. 시선이 가는 곳마다 눈이 편안해지는 초록색. 저에게 선물처럼 다가왔는데요.
히리산의 이런 풍광 덕분에 최근 치유의 숲으로 새롭게 개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저 놀랐잖아요. 이 서천에 이렇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곳이 숨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올 3월부터 개장을 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아, 3월부터 얼마 안 됐구나. 네. 여기는 정확히 뭐 하는 곳인데요? 치유의 숲은 이런 오시는 분들의 면역력을 높여드리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이에요. 그럼 저 뭐 운동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산림치유 프로그램 중에 맨발 걷기가 있는데 저랑 한번 맨발 걷기 하러 한번 가보시겠어요? 맨발이야? 히리산 치유의 숲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황토길을 맨발로 천천히 걸으며 산림욕을 즐기는 건데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혹시 아프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오돌토돌 이 돌들이 지압시켜주는 느낌? 맞아, 정확하게.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소화되는 느낌이에요. 자꾸 몸에서 반응이 와, 소화되는 느낌으로. 맨발로 숲을 만나서일까요? 왠지 이 숲이 저를 폭 보듬어주는 기분입니다. 숲속에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언택트 여행을 즐기기에 그만인데요. 1km의 산책길을 걷는 동안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네, 맞아요. 아쉽네요. 전 길 줄 알았는데 걸으니까 생각보다요. 시간이 엄청 금방 가요. 금방 갔죠. 네.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 프로그램이 더 남아 있는데요. 네. 우리 음악을 숲속에서 들으면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명상 프로그램, 그것도 좋죠. 명상 프로그램. 히리산 치유의 숲에 특별한 진동음이 울려 퍼집니다. 맑고 청아한 진동음, 명상을 위한 싱잉볼인데요. 울창한 소나무 아래 치유의 주파수가 켜지면 숲은 명상하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걱정과 시름이 사라지고 고요와 힐링이 찾아옵니다. 싱잉볼의 깊은 울림 덕분에 숲의 모든 기운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기분인데요.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말끔히 가라앉습니다. 숲이 가져다주는 치유의 힘 덕분에 몸과 마음이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네, 상아 씨 일어나세요. 어머, 제가 잤어요? 잠드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연스레 잠이 드는 것도 치유의 일종이어서 좋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명상을 하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상아 씨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분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아 씨 힘드실 때 가끔 이렇게 숲속에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냥 숲만 바라보셔도 저절로 치유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혹시 저한테 부탁할 거 있으시면 오늘만 하세요. 오늘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천사가 된 느낌이에요. 좋아. 새록새록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우아하면서도 시원하고 가벼운 한산모시의 멋과 매력을 느끼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또 히리산 치유의 숲이 선물하는 힐링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산 모시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모시라는 게 조금 시원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좀 올드하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올드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모시 라떼 맛도 정말 궁금합니다. 약간 맛은 우리 영광의 뭐 신집 송편 뭐 이런 네. 맛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건강식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아스파라거스는 뭐 많은 분들이 뭐 건강식으로 또 고기 드실 때도 즐겨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스테이크 먹을 때 사이드로 먹는 거라고만 그쵸.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아스파라거스를 주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네. 저것도 또 괜찮겠구나. 특히나 한 번 심어놓으면 뭐 수년 동안 그냥 꺾기만 하면 그렇죠. 되니까. 맞아요. 예. 저도 아스파라거스는 구워서만 먹어봤었는데 아스파라거스 콩나물국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숙취에 좋다고 하니까 네. 제가 추천드릴게요. 금주 2주째예요. 네. 왜 이러세요? 다음에 풀리면 제가 한번 시험 삼아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자, 1269번. 광주FC의 엄원상 선수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해서 상위권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셨는데요. 광주 FC의 또 엄원상 선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7598님,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보면 2명이서 같이 타기도 하고 불안하더라고요. 네. 꼭 단속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이용수칙 지켜주세요. 맞아요. 정말 이 단속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인지해 주시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1307번. 길고양이 임시보호하다 저희 가족이 됐습니다. 저희 와. 강아지랑도 사이 좋아 보이죠? 소중한 반려견 책임감 있게 돌봐주세요. 진짜 꼭 붙어 있네요. 이야, 네. 싸우지도 않고. 네. 그래서 너무 그냥, 보기 좋아요.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979님, 입맛 없을 땐 엄마표 열무김치 넣고 열무국수 만들어 먹습니다. 와, 시원하겠다. 시원하고 칼칼한 게 두 그릇 뚝딱이에요. 요즘처럼 더울 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맛있죠. 네. 점심으로 또 한 번 예,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예. 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말하는 선물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날씨가 많이 더웠죠. 너무나 더웠습니다. 네, 예. 내일은 점심 이후에 소나기가 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중심으로 10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난다고 하니까요. 내일은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어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